안녕하세요, 소농입니다. 오늘은 일이 좀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길래 제가 양파 모종을 판매하면서 들었던 양파 모종 그리고 양파 농사 관련 질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의 모든 질문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대부분의 궁금증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택배로 양파 모종이랑 고구마를 처음 판매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진짜 엄청난 성원에 힘입어 완판을 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택배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딱 틀었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서 좀 놀라셨을 텐데, 감사의 인사도 하고 또 사죄의 인사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네요. 양파 모종을 언제 판매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희 농장이 채널 이름대로 되게 조그마한 소농인데 저희가 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시작한과 동시에 끝나는 느낌으로 이제 양파 모종이 끝나버렸습니다. 영상에다 매진이라고 아무리 써놔도 전화가 막 1분마다 계속 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할 수 없이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놓기까지 했어요. 자, 아무튼 서론은 여기까지로 하고 질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파 심는 시기가 언제인지. 양파는 하루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일 때 심는 게 적기라고 보는데, 남부지방은 11월 초, 중부지방은 10월 말, 그 정도에 이제 많이 심더라고요. 양파는 너무 늦게 심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 얼어 죽게 되는 거고, 또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양파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추대라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대라는 거는 이제 양파 꽃 피는 거를 말하는 건데, 공 올라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숫놈, 숫 양파라고 말하기도 해요. 추대는 월동 전에 양파가 너무 크게 자라면은 발생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기보다 너무 빨리 심으면은 추대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양파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일러도 안 되고 적기에 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부지방이라도 이제 산골 같은 데는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중부지방이라고 해도 분지 같은 데는 이제 온도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양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언제 양파를 심는지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양파 심는 적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은 양파 모종의 굵기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좋은지, 그 양파 모종 굵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대부분의 모종들이 크고 튼튼하면 좋기 때문에 양파 모종도 시장에서 막 대파처럼 생긴 거를 사다가 심었더니 다음에 이제 추대가 많이 발생했다는 분이 계셨어요. 보통 모종이 크고 튼튼한 게 좋은 건 맞지만 이제 양파 모종만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대를 걱정해가지고 너무 가느다란 모종을 심게 되면 또 수확량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대 발생 확률이 낮은 한도 내에서 이제 가능한 한 큰 모종을 심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적정 양파 모종 굵기는 한 5에서 6mm 정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 되었을 때 추대 확률이 한 5에서 8% 정도 된다고 해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추대 발생 확률이 종자마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양파 모종을 선택을 할 때 저장성이 긴 거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대 발생 확률이 낮은 종자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역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 좀 추운 동네다, 그럼 약간 굵기가 있는 모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좀 더운 동네다 그러면은 좀 굵기가 가느다란 모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좀 심는 적기보다 빨리 심어야 될 경우는 좀 가느다란 모종을 심어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좀 늦게 심는 경우는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모종을 심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트레이, 판으로 키우는 양파 모종이 굵기가 좀 가는 편이고, 반대로 직파에서
땅 위에다가 이제 키우는 양파 모종 굵기가 좀 굵은 편이죠.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적정한 굵기의 양파 모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심는 시기야 뭐 양파 굵기 그런 거를 전부 다 맞췄다 해도 그해 겨울이 따뜻하면은 양파가 많이 커가지고 추대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천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하늘에 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양파를 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양파 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양파 모종을 판매하는 영상에서는 요거 이렇게 생긴 고구마 20기로 양파 모종 뿌리를 딱 낑겨가지고 꾹 찔러가지고 이제 심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이 심지도 않는데 꼭 이걸로 심어야 되냐고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평범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당한 굵기의 막대기로 꾹 찔러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 구멍에 양파 모종을 쏙 집어넣어서 심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적당한 굵기의 막대기만 있으면 되니까 별다른 준비물이 없어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폭이 좀 좁은 호미가 있어요. 이걸로 콕 찍어서 홈을 만들고 거기 홈에 양파 모종을 쏙 집어넣어서 심는 방법입니다. 폭이 좁은 이런 호미로 심는 방법은 땅이 딱딱할 때 요거 호미로 심으면은 그나마 좀 편하게 심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고 나서 도복 여부, 즉 흙을 추가로 덮어줘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따로 흙을 퍼서 덮을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흙들로 양파 모종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양파 모종을 심고 나서 꼭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만이 뿌리가 이제 빨리 활착이 되는 거고, 직파 모종 같은 경우는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물을 안 주면은 양파 모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양파 심는 깊이. 보통 양파 모종 뿌리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한 3cm 정도 심으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4cm 정도 조금 더 깊게 심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cm에서 4cm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판으로 된 트레이 양파 모종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어 주실 때는 아랫부분에 흙이랑 뿌리가 한 2cm 정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 양파 모종을 심으실 때는 한 5cm에서 6cm 정도, 그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심을 때 양파 모종의 위쪽 이파리를 자르고 심어도 되는지, 진짜 이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고수분들, 이미 자신만의 양파 농사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자르고 심던 뭐 그냥 심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고,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에 한해서는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으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모종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또 모종들의 키를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한 2, 3회 정도 자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식을 하는 시기까지 와서는 만약에 이파리를 잘라서 심게 되면은 활착이 늦어지고 이제 이파리가 잘린 만큼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잘 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에서는 절대 자르지 말라고 쓰여 있긴 한데, 문제는 주변에 베테랑 농사꾼들, 그런 분들도 이제 양파 농사를 지으실 때 자르고 심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농사꾼 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고, 또 아버지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또 양파 모종 구매자 분들이랑 또 통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파리를 자르고 심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파리를 자르고 심는 경우는 정석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고 약간 변화구를 던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양파를 빨리 심어야 된다거나, 또 양파 모종이 너무 굵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활착이 좀 늦게 되도록 일부러 자르고 심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자르고 심게 된다면은 자르는 도구, 가위나 칼을 소독약이나 불로 이제 소독을 해야 되겠고, 또 잘려진 부위로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후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이파리를 자르지 마시고 진짜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자르고 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파를 심을 때 모종을 소독해야 하는지 소독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늘이나 쪽파를 심을 때는 종자 소독이라고 전용 약품에 담가가지고 이제 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처럼 이제 양파도 소독을 하고 심어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이것도 이미 자신만의 양파 농사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 초보자분들에게는 따로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종을 키우는 단계, 즉 육묘 단계에서 이미 주기적으로 살균제가 살포가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따로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변에 양파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도 따로 뭐 소독약을 안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소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독약을 구입하실 때 진짜 설명을 잘 들으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종이 일찍 도착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을 해야 되나요? 심는 날짜보다 모종을 일찍 구매하거나 또 택배로 주문했는데 모종이 좀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잘 관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될 텐데, 판으로 트레이로 된 양파 모종은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다가 잘 놓고 이제 물만 주면은 꽤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 양파 모종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직파로 키워서 단으로 묶은 양파 모종은 이제 오래 보관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구매 후 하루나 이틀 사이로 빨리 심으시는 분들은 뿌리 부분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그늘지고 평평한 곳에 잘 세워 두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면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종이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다 잘 묻어두고 물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단을 통째로 묻어두게 되면은 양파 모종 사이에서 막 열이 발생하게 돼서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씩 나눠가지고 묻어주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묻어주고 보관을 하면은 직파 양파 모종도 좀 어느 정도 길게 보관을 할 수가 있지만 모종 상태가 약간 노란해지고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파 양파 모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하루 이틀 사이로 빨리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파를 언제 수확하는지, 수확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서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수확을 하는데, 도복이라고 양파 이파리가 쓰러지는 거, 그 도복 현상을 보고 수확 시기를 가늠하게 됩니다. 양파 이파리가 쓰러지고 난 후 도복 현상이 발생한 후에는 양파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니까 도복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량은 증가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양파가 커지면은 조직이 좀 느슨하게 되어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작은 양파는 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고요. 그래서 장기 저장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도복 발생 후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됐을 때 좀 빨리 수확을 해서 양파 크기를 좀 덜 키우고 수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장기 저장이 아닌 단기간 저장, 단기간 소비하실 때에는 도복 현상이 많이 진행되고 이파리가 좀 마를 때 수확을 하시면 이제 큰 양파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좀 늦게 수확을 한다면은 선별 작업을 통해서 큰 양파는 빨리 먹거나 소비하거나 하시는 게 좋겠고, 작은 양파는 장기간 저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선별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저장용 양파는 그 양파 줄기를 짧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한 10cm 정도는 남겨두시고 좀 넉넉하게 잘라야 저장을 했을 때 오래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양파 보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양파는 수확을 하고 한 노지에서는 3일 정도, 그리고 하우스에서는 2일 정도 잘 말려서
저온 창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하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양파를 수확할 때 비가 왔는데 그대로 양파를 젖은 채로 저온 창고에 넣으면은 양파 저장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하우스에 투과율 50%짜리 차광망을 샥 씌워놓고 거기에다 이제 양파를 널어놔가지고 이파리가 마를 때까지 진짜 충분히 최대한 잘 말린 다음에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말려서 보관을 하면은 저장성이 뛰어난 양파 종자라면은 한 내년 설 때까지 한 8개월 정도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온 창고 온도는 0도, 습도는 65%에서 75% 정도로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온 창고에 보관을 했을 때 최대한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대량으로 양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잠깐씩만 저온 창고 들어가서 이제 양파가 잘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온도 변화에 철저하고 민감하게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저온 창고가 없다면은 좀 양파를 장기간 보관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관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고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고, 하우스가 있으면은 50% 투과율에 차광망을 씌워주고 양파를 묶거나 망 같은 곳에 이제 잘 담아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양파 종자와 저장성의 차이. 양파는 종자에 따라서 저장성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차이나고 또 추대율도 고가 종자일수록 발생 확률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저장용 양파를 재배하시려면은 거의 무조건 고가 종자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거래하는 농약방, 농자재마트 2군데와 이제 농협에서 10만원대의 고가 종자들을 4가지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양파 종자를 키워서 팔았는데, 저희가 취급한 4가지 종자 중에는 뉴쯔리마르가 진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의 종자라도 이제 인지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카타마루라는 종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더라고요. 하도 많이 찾으시길래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인들에게 몇 달이 건너가지고 서산에서 양파 농사를 엄청 크게 하는 분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카타마루 종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양파 도매상들이 양파를 사갈 때 꼭 카타마루로 해달라고, 카타마루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카타마루가 거의 도매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하는 종자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소규모로 보따리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놀아서 전국구로 명성을 떨치는 그 카타마루 종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인기 많았던 뉴쯔리마루하고 카타마루, 그 2가지 종자를 주력 종자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양파 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퇴비, 비료, 붕소, 석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양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재배를 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밑거름을 상당히 많이 넣어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평당 유기농 유박퇴비, 가공 퇴비 한 20kg짜리를 20호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료는 양파 마늘 전용 비료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 100평당 1포에서 1포 반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전용 비료 뒤편에 보면은 어느 정도 넣는지 다 양이 써 있더라고요. 퇴비나 비료를 넣고 로타리를 친 후에 바로 양파를 심으면은 이제 가스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 넉넉 잡아 2주일 정도는 묵혀가지고 가스를 다 빠져나간 뒤에 양파를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붕소, 고토, 황 이런 미량 요소들은 안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넣으면 더 좋겠죠.
농협 같은 곳에서 붕소 한 포에 한 몇천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 거 좀 싼 거 갖다 넣으시던지, 아니면은 농자재 마트 가시면은 뭐 붕소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량 요소 들어간 뭐 조그만한 봉지로 된 거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100평에 그거 2봉지 정도를 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한 만 얼마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량 요소들이 포함된 거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산성 토양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석회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석회는 퇴비랑 뭐 비료 같은 거랑 같이 넣게 되면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퇴비 비료를 넣기 한 2주일 정도에 미리 석회를 넣어주시고 로타리를 한번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석회 넣는 양은 한 pH, 토양 산성도 한 6.3에서 7.3 그 정도 목표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흙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가져가면은 이제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귀찮기 때문에 30평에 한 포 정도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넣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평당 몇 개 정도 심어야 되나? 뭐 한 200평, 뭐 300평 그 정도 심는데 양파 단 묶은 거를 몇 개 구매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농가마다 심는 간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양파를 심는 간격이 좁을수록 양파가 작아지고, 또 양파 심는 간격이 넓을수록 양파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양파가 작을수록 저장성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장성과 생산성 그 두 가지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 심는 간격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촘촘하게 심는다고 하셔도 최소 10cm 정도는 띄워주셔야 되고, 참고로 저희 농가에서는 세로는 한 12cm, 가로는 14cm 그 정도 간격의 멀칭 비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보통의 경우를 말하면은 한 평당 양파가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멀칭 비닐을 우선 선택을 하시고, 이 간격으로 심으면은 몇 개 정도 양파가 들어가겠다, 대충 가늠을 하신 다음에 모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양파밭 전부 다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구멍을 전부 다 세어보고 가늠을 해서 이제 양파 모종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양파에 어떤 농약을 해야 할까? 농약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어떤 작물을 심던 간에 토양 살균제와 토양 살충제를 해주는 편이에요. 양파도 마찬가지인데, 토양 살균제는 흙 속, 흙에 잠복해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뿌린 후에 로타리를 쳐서 흙이랑 잘 섞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회를 뿌려주고 로타리를 치고 한 2주 뒤에 퇴비랑 비료를 넣고 또 로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뭐 1, 2주 뒤에 가스가 빠지면은 로타리를 친 뒤에 두둑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3번, 만약에 뭐 석회를 안 뿌려준다고 하면 2번 정도 로타리를 치는 편인데, 토양 살균제는 마지막 로타리 치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농가처럼 로타리를 많이 칠 경우에는 두둑 만드는 로타리 치기 전에 그때 뿌려주고 로타리를 친 뒤에 두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하고, 만약에 퇴비랑 비료 넣을 때 로타리를 치고 두둑까지 한 번에 싹 다 만든다, 그러면은 뭐 퇴비랑 비료 넣을 때 같이 토양 살균제도 넣은 다음에 로타리를 쳐주시면 됩니다. 토양 살충제도 토양 살균제에 넣을 때 같이 넣고 로타리를 쳐도 되긴 하는데, 양파는 뭐 엄청나게 깊게까지 들어가는 작물이 아니라서 그냥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려도 별로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토양 살균제는 마지막 로타리 치기 전에 뿌려주고 로타리를 쳐주시면 되고, 토양 살충제는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다 뿌려가지고 뭐 고자리팔이나 선충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을 때는 그 2가지 종류 농약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연도, 다음 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녹균병, 잿빛 곰팡이, 잎마름병 이런 종류의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살균제 계열 약들을 한 15일 간격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병이 안 걸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살충제 계열 약도 뿌려주셔야 되는데, 아래쪽 뿌리 쪽에서 침투하는 고자리파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자리파리 약을 쳐주셔야 되고, 또 위쪽 이파리를 갉아먹는 나방 종류의 애벌레, 그런 벌레 약을 또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자리파리 약하고 애벌레 약하고 두 가지 종류의 약을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총 2번 정도 이제 쳐주셔야 벌레 피해도 없이 잘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양파 모종 사가셨던 분이 올해 또 오셔서 사가실 때 하는 말씀이, 자기가 심은 양파는 파란 상태로 연글지도 않았는데 쓰러진다고,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양파가 넘어지는 도복 현상은 이파리가 파랬을 때 넘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처럼 누리끼리 하거나 이파리가 좀 마르거나 그럴 때 넘어지는 거는 병든 거고, 이파리가 파랄 때 넘어지는 거는 이제 잘 재배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고 알려드렸더니, 그런 거냐고 자기 농사 잘 지었다고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그렇게 파란 상태로 양파를 재배하시려면은 내년 봄에 알려드린 대로 살균제랑 살충제를 잘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추비, 독거름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추비 관련 질문입니다. 추비는 관행적으로 다음 해 2월에 한 번, 또 3월에 한 번, 2번 정도 멀칭한 비닐 위에다가 이제 복합비료나 전용 비료나 그런 비료들을 뿌려주거든요. 저희 농가는 아버지께서 귀찮으신지 3월에 한 번만 좀 비싼 추비 전용 비료를 갖다 뿌려주고 끝내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멀칭한 비닐 위에 비료를 뿌려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위에다 뿌려줬을 경우에는 비료 손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된 방법으로는 이제 고형 비료를 물에다 녹여서 액비 형태로 관수를 해주시는 방법이 비료 성분 손실도 적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장기 저장용으로 재배하는 양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파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비를 3월 중순까지 딱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3월 중순 이후로 늦게까지 추비를 줬을 경우에는 양파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어떤 모종을 심던 간에 심고 나서는 거의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도 마찬가지인데 심고 나서 물을 주셔야 뿌리 활착이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직파에서 키운 양파모는 뽑아서 또 옮겨 심는 거라서 물을 안 주시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고 나서 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가는 양파를 심고 나서 분소스를 깔고 나서 막 3-4시간 정도로 물을 아주 흠뻑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물을 줘야 뿌리 활착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을 진짜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심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물 관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에 만약에 가뭄이 들면은 물을 주는 게 두 번째 물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는 밑이 크는 시기, 구비대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가뭄이 들면은 양파가 잘 안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물을 잘 주셔야만이 수확량이 증가되게 되고, 이게 물 관리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확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만약에 물을 주게 되면은 부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저장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확 시기 가까울 때는 물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남부지방, 따뜻한 지역은 월동 준비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농가 경험상 중부지방에도 진짜 추운 데가 아니면은 별다른 월동 준비 없이 양파는 잘 겨울을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특히 추운 곳, 산골이나 그런 데는
월동 준비가 필요하겠죠. 조금 추운 정도라면은 보통 왕겨만 위에다 뿌려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무지하게 추운 동네라면은 뭐 활대를 꽂고 비닐을 씌워서 비닐 터널을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흰색 부직포를 쫙 덮고 고정핀을 박아줄 수도 있어요. 비닐 터널을 만들어 주셨을 경우에는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단점으로는 활대도 꼽아야 되고 이제 환기구도 뚫어줘야 되고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부직포를 덮는 방법은 뭐 보온 효과가 비닐 터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활대도 안 꼽아도 되고 뭐 환기구도 없고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추운 동네라면은 비닐 터널을 해주시고, 그 정도로 극한의 추위가 아니라면은 그냥 쉽게 부직포를 덮어서 월동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늦게 양파를 심었을 경우에는 금방 추워지니까 이 양파가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월동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부직포를 살짝 덮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판매하는 양파 모종이 조생종인가요? 아니면 만생종인가요? 이제 조생종, 만생종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조생종은 성숙하는 게 무지 빨라가지고 일찍 성숙하고 일찍 수확하는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생종은 늦게 성숙해서 늦게 수확하는 그런 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파도 조생종이랑 만생종 양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양파는 뭐 4월에서 5월 정도에 일찍 수확을 하는 거고, 만생종 양파는 5월 말에서 뭐 6월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하는 양파예요. 조생종 양파는 좀 빨리 성숙해서 그런지 조직이 약간 무르거든요. 그래서 저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생종 양파가 수확되기 전에 좀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빨리 소비되는 그런 형태의 양파입니다. 반면에 만생종 양파는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은 양파가 전부 다 만생종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양파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전부 다 만생종 양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농사 짓는 분들도 저장성이 좋은 양파, 만생종 양파 농사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양파 모종도 대부분 만생종 양파 모종을 찾게 되는 거고, 양파 모종을 키우는 저희 농가도 만생종 양파 종자만 사용합니다. 몇몇 분들이 뭐 조생종인지 만생종인지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희 농가는 특히 저장성이 좋은 고가 양파 모종 종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생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하우스에 양파를 심어도 되나요? 이제 몇몇 분들이 양파를 심을 곳이 없어가지고 하우스에 심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보통 하우스에 양파를 심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조생종 양파를 하우스에 심어서 일찍 출하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일반적인 양파 모종, 만생종 양파 모종을 하우스에다가 갖다 심어도 되는지를 질문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비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영상 초반에 추대 확률을 설명할 때 겨울에 따뜻하고 온도가 높으면은 추대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했었죠. 만생종 양파 모종을 하우스에다 심으면은 겨울을 무진장 따뜻하게 나기 때문에 추대 확률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우스에 만생종 양파를 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진짜 정 심을 데가 없어서 하우스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는 분은 좀 추대 확률이 높다는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적양파 있나요? 적색 양파, 자색 양파 관련 질문입니다. 약간 붉은빛이 도는 양파를 적색 양파, 자색 양파라고 부르는데, 적양파 계열 종자는 시중에서 저장성이 좋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색 양파는 오랫동안 저장하지는 못하는 양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소비 형태가 즙을 낸다든지 샐러드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수확을 하고 나서 빨리 소비하는 형태를 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장성이 좋은 흰색 양파를 많이 심는 편이고,
적색 양파는 뭐 조금만 심는 편입니다. 따라서 양파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서도 적색 양파 모종은 진짜 조금만 하고 대부분 흰색 양파 모종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진짜 소농가라서 적색 양파 모종은 진짜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뭐 적양파 판다고 아예 말도 안 했는데 몇몇 분들이 뭐 적양파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조금 택배로 팔긴 했었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작은 농가는 막 이것저것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내년에는 뭐 그마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양파 모종을 구하고 싶으시면 다른 데에서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적양파 종자도 뭐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적양파를 많이 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좋은 종자를 사용하는 데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심으신다면은 그냥 가까운 시장에서 조금만 싸게 사다 심는 게 그냥 뭐 저렴하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사는데 택배로 주문하면 택배비가 더 들어가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양파 농사나 양파 모종 관련 질문은 아닌데, 내년에도 양파 모종 파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직파로 양파 모종을 키워서 판매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농가 규모에서는 직파로 키운 양파 모종을 택배로 판매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직파에서 키운 양파 모종은 뽑아서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을 때 저희는 가족끼리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문량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희 농가 규모가 뭐 하루에 50단 정도 파는 그런 소규모 농가인데, 택배로 주문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한 200~300단씩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한테 그 정도로 많이 주문이 들어오니까 가족들 전부 일주일 동안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지옥 같은 바쁨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문자랑 전화로 막 주문받느라 작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더욱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아무튼 저희가 양파 모종을 주변 시장 다니면서 한 달 정도로 좀 길게 잡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막 팔다 보니까 엄청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진짜 많았고 가족에게나 또 구매자분들에게나 좀 죄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좀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직파 양파모는 무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트레이로 양파 모종을 키워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양파 종자는 이번에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찾으셨던 카타마루 하나만 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파 모종 관련 그리고 양파 농사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제가 양파 모종을 판매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전부 다 모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질문이 싹 해결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영상을 아직 편집하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진짜 무지막지하게 긴 영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